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7월 2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38%,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52%, 나스닥 지수 플러스 0.13%.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지속 속에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6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2% 이상 오르면서 이날 시장을 이끌었죠. 오는 2일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만 1,000건 감소한 36만 4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죠.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미국의 고용 속도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미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60.6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지만 제조업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크게 상회하면서 미 제조업 경기가 매우 강한 확장세에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IHS 마킷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62.1로 전월 확정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가 발표한 5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연율 1조 5,453억 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에 페드가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테이퍼링 규모는 매달 100억 달러로 축소해 12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고 첫 금리 인상은 2023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도 주목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스 클로즈 WHO 유럽 지역 책임자는 유럽 지역에서 지난 10주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0% 증가했고 사람들이 규율을 잘 지키고 통제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새로운 유행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89명에 달해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당국자와 연방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뉴스를 좀 살펴보면요. 이 세계 130여 개의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 국가들이 국제 조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음을 맞췄다며 미국이 제안한 합의안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죠. 특히 이번 합의에는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중국과 인도도 포함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다만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은 아직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드디어 불필요한 경쟁이 끝났다며 그동안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자멸적인 국제세금 전쟁을 벌여왔다면서 그 누구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전했죠. 또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오늘 합의를 본 것은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종식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대해 OECD 사무총장도 입을 열었는데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은 수년간의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역사적인 합의라면서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닛산이 영국 썬덜랜드에 약 1조 6천억 원의 규모의 이 전기차 제조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엠비전과 함께 진행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닛산이 영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움으로써 향후 전기차 수송 비용을 줄이고 유럽 시장에서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르쉐 CEO는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포르쉐가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특히 차량 중 타이칸에 대한 수요가 돋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고 하네요. 사실 타이칸이 진짜 예쁘기도 하고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니오는요, 6월에 약 8,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할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니오는 6월에 인도된 차량을 통해 2분기 중 약 22,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1,000대를 넘어서면서 니오가 현재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 좀 우리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눈여겨봐야겠죠? 어제 장 마감하고 현대차랑 기아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잠정 실적 발표됐는데 또 한 15% 20% 이런 식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가 지난해 코로나19 속 정말 급성장을 했었는데요.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도 꼽히는 이 로빈후드는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IPO 신청 서류를 통해 2020년 연간 매출이 9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이날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IPO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스닥의 HOOD, 후드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될 전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뉴욕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국과 이 비오펙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죠. 산유국 회의가 연장됐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WTI 가격은 2.4%나 상승한 배럴당 75.23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WTI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TI 가격은 올해 들어서 정말 50% 이상 오른 상태인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8월에서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견을 보여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는 2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기술주부터 차근차근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주요 기술주 팡 종목은요, 아마존을 사실 제외하고서는요, 모두 다 강세를 보였어요. 아마존은 마이너스 0.2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뭐 애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짜 흐름이 매우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좀 약보합세로 여기도 마감이 되었죠. 주가가 이제 좀 GM이나 포드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6월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테슬라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종목도 한번 보면요. 뭐, 이렇게 또 상승 업종들도 많았던 가운데 약간 반도체 쪽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대 이제 BMO 캐피털 마켓츠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다른 것들은 근데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전일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5%대 큰 폭으로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쭉 보면요. 이렇게 또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경기민감주 쪽은 흐름이 은행주 이런 쪽은 흐름이 괜찮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니콜라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석유 쪽, 뭐 엑슨모빌, 쉐브론, 뭐 마라톤 오일 등 에너지 업체들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어제. 네, 이렇게. 아,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이 어제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23.53%로 급등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도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41% 큰 폭 하락됐다라는 점. 네, 뭐 장은 지금 계속 약간 고점에서 불안불안하되 뭔가 강하게 악재가 지금 없죠. 악재가 없는 상태라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지수 계속 좀 세게 가고 있고 그 세게 갈 수 있었던 그 중심은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과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코스피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 코스피 쪽으로 아직 안 들어와 줬는데 오늘은 흐름이 또 어떻게 갈지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어떤 식의 또 추가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지켜봐도 좋겠네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또 이제 주말장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오늘도 우리 같이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시장 상황 체크도 하고 그렇게 지내봅시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